집에도 명당혈과 흉당혈이 있나요? 예. 첫째가 혈이 몇 가지가 있을까요? 혈 모양이 있어요. 혈은 총 7가지 혈이 있어요. 첫째가 목혈. 목혈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목혈. 그 다음에 화혈. 이 화혈. 토혈. 토혈은 2개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기관 중에 혈을 제대로 공부한 사람 별로 없고요. 혈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자 없어요. 이걸 바로 토혈이라고 그래요. 금혈, 수혈. 이건 금혈이에요. 이건 수혈이에요. 저도 옛날에 맨 처음에 풍수를 배울 때 혈에 대해서 잘 몰랐을 때가 있었거든요. 30년 전에. 저는 단지 수혈과 목혈만 알고 있었거든요. 30년 전에는요. 그런데 풍수를 딱 하는데 이상하게 어떤 혈이 있었어요. 그 개장을 한 다음에 유골을 딴 데다가 모셔줘야 되거든요. 뿌려달라고 했는데 저는 뿌리는 거 안 하거든요. 그걸 좋은 명당에다가 모셔줘요. 그런데 이 땅을 봤어요. 요 혈을요. 화혈을 봤어요. 화혈이 풍수하기는 가장 까다롭고 가장 힘들어요. 왜냐하면 비가 올 때 비가 없을 때 혈이 확 번졌다가 좁아지고 번졌다가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하루는 명당, 하루는 흉당이 바로 화혈에서 나와요. 그리고 묘자리 할 때 가장 좋은 혈자리가 이 목혈이에요. 묘자리가 가장 많이 나와요. 이런 혈자리에다가 묘자리를 위에다 딱 쓰면 그냥 눈 감고도 묘자리를 해도 다 명당에 들어가요. 이제 화혈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이 끄트머리를 잡아줘야 돼. 이렇게 끄트머리. 혈이 들어오는 끄트머리를 잡아줘야 돼. 이렇게. 어설프게 여기도 명당이다라고 썼다가는 수비 침범해버려요. 그 다음에 여기 혈을 만든 다음에 이렇게 써줘야 되거든요. 묘자리 할 때는요. 그 다음에 토혈이요. 우리나라에 토혈에 들어가신 분이 한 분이 계셔요. 대통령 중에는. 박정희 대통령이 토혈이에요. 이게 혈이거든요.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은 여기에 모셔져 있고 유경수 여사님은 여기에 모셔져 있어요. 유경수 여사님은 액혈에 모셔져 있어요.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은 명당혈에 모셔져 있어요. 항시 아셔야 되는 건 명당 옆에 흉당이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 중에서 가장 무서운 혈이 바로 이 교미혈이라고 그래요. 이건 교미혈. 교미는 용 암수가 교차하면서 새끼를 만들어낸다는 뜻이에요. 교미혈은 이렇게. 이 혈을 쓸 수 있는 자는 우리나라에 없어요. 그러나 이 토혈 중에서 이거는 양혈이라고 하고 이걸 음혈이라고 하거든요. 토혈은 2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혈에 쓴 사람이 딱 한 사람 있었어요. 전 국무총리 그 선친 묘자리가 바로 요 양혈에 있었어요. 토혈 중에서도 토양혈에 있었어요. 되게 좋은 자리예요. 예, 최고 좋은 자리예요. 순용 자리인데 앞이 삐죽이에요. 그러니까 용이 이 비닐 있잖아요. 삐죽한 비닐이 땅에 이렇게 푹 파고 들어갈 때 땅이 패인 것처럼 만들어놔요. 그래서 그런 자리들은 꼭 이런 형태를 껴요. 동그랗고 여기가 삐죽이에요. 여기가. 이걸 순용혈이라고 그래요. 저희는. 그 다음에 금혈이요. 금혈이 바로 도깨비터예요. 이게 자체가. 어떤 데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독립혈이에요. 혈이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데 도깨비혈은 내려온 게 없어요. 내 자신이 바로 아버지고 어머니가 되는 혈이에요. 그래서 도깨비터 가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다룰 수만 있으면 떼돈 벌어요. 도깨비는 금혈이라. 금혈이 제복이잖아요. 돈의 화신. 그 다음에 수혈이요. 수혈은 풍수를 못하는 사람들은 수혈 건들지 마세요. 어떤 면에서 가장 까다로운 게 혈이 동남쪽으로 갈지 북서쪽으로 갈지 몰라요. 혈 자체가. 그래서 이 수혈은 꼬불꼬불해요. 그래서 어떤 데 보면 묘자리를 이렇게 쓴 데가 있어요. 이런 식의. 대천에 가면 이렇게 쓴 데가 있거든요. 이게 정확하게 그 직관이 그때 당시 혈을 보았다는 얘기예요. 그대로 요 혈대로 썼더라고요. 그럼 이거는 수혈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내가 집을 짓고 살 때 어떤 혈이 가장 좋을까요? 묘자리를 쓰든 집터를 쓰든 어떤 혈이 가장 좋을까요? 금혈이요? 목혈이 왜일까요? 눈 감고 헤엄치기. 금혈은 질 때 잘 져야 돼요. 그리고 금혈에 딱 들어가고 도깨비터에 딱 들어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도깨비가 갖고 놀아요. 도깨비가 맨 처음에는 제복신이라 돈을 많이 벌게 해줘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도깨비한테 해주는 게 없을 때는 가차없이 도깨비는 그들을 깨부셔요. 도깨비터가 어떤 면에서는 좋지만 도깨비를 이길 수 있으면 좋지만
도깨비를 못 이기는 사람들은 100%다 망해버려요. 그래서 도깨비열에서 성공했다 하면 그 특히 여자를 봐야 돼요. 여자가 더러워요, 성질이. 그거 들어보셨죠? 여자가 대가 세야지 이기는 혈. 그게 바로 도깨비열이에요. 산에도 혈이 있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뭐냐면 집터에도 혈이 있다는 거. 그래서 이런 혈을 잘 보시고 어떻게 집을 지을 것인가. 만약에 용 교미열은 여기가 명당이에요. 여기다 쓰면 몇 자리를 충분히 두 자리를 쓸 수 있거든요. 또 여기다가 몇 자리를 쓰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여기다 쓰고 배우자를 멀리 떨어뜨려 있어야 돼요. 유경수 회장님을 그쪽에다 쓰는 흉당이죠. 그래서 이 흉당이라면 이거 밑으로 쓰면 원래 그 계단 쪽에다 썼어야 되는 거예요. 그 계단, 그 바로 올라가는 계단 쪽이 바로 용 교미가 하나로 융합되는 혈이에요. 거기다 썼으면 아마 우리나라 대단했을 거예요. 이 박정희 대통령과 유경수 여사님 혈은 바로 용 교미혈이고 향은 앞에 군왕산이 있어요. 복희씨 팔계에서 보면 복희로 보면 손자에 군왕이 있어요. 군왕산이죠, 이게. 그러면은 장녀가 임금이 된다는 뜻이에요. 항상 목표를 줘야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누가 있을까요?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 명당에 들어가신 분. 첫 번째 이승만이요. 이승만 선친이 명당에 있거든요. 두 번째 박정희 대통령이요. 세 번째 누구일까요? 전두환이요. 네 번째 누구 있을까요? 이때 우리나라가 꽃을 펴요. 물가가 가장 안정이 되고 우리가 배불리 먹고 살았고 우리가 전쟁에서 이겨냈던 거예요. 누가 있을까요? 박근혜지. 이 네 명의 대통령만이 명당에서 나온 대통령이에요. 만약에 흉당에서도 대통령이 나온 사람, 대통령 됐자니 하늘에서 내려서 역사 공부 좀 하셔야 돼요. 조선시대 때 이방원에게 하륜이가 충언을 드렸어요. 성군은 하늘에서 내리는 자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피를 보고 임금이 됐기에 성군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측근을 다 죽이시고 새로운 인물로 등극하시고 성군을 만들어내는 임금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고 사표를 했어요, 하륜이가. 그 결과 바로 세종대왕이라는 분이 나와요. 악군들은 흉당에서 나와요. 그러나 이성계 몇 자리도 명당이에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이승만은 유교를 해결했어요. 박정희는 배고픔을 해결했어요. 전두환이는 깡패하고 물가를 해결했어요. 박근혜는 뭘 해결했을까요? 생각 안 나죠? 박근혜가 얼마나 잘한 거. 사람은 뭐 저렇게 고개에 있으니까 너무 제 페이스북 들어와 보셔요. 그럼 박근혜가 잘한 게 저때 어떤 분이 한 걸 제가 공유했거든요. 진짜 잘한 거 많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집터를 질 때도 목혈이냐 화혈이냐 아니면 토혈이냐 금혈이냐 수혈이냐에 따라서 집을 지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목혈이 이렇게 됐어요. 여기가 북쪽이고 여기가 남쪽이에요. 여기가 서쪽이에요. 여기가 동쪽이에요. 그럼 집은 어떻게 지어야 될까요? 혈은 이렇게 흐르는 방향이에요. 집은 어떻게 지어야 될까요? 나는 남향을 원해요. 어떻게 질까요, 집을? 서양으로 지어야 돼요. 예, 서양으로 져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요 향을 바라보게. 정남향 짓고 싶다면 여기다가 하나 이렇게 놔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남향이 되고 여기는 서양이 되죠. 그리고 길이 이렇게 흘러요. 길이 이렇게 감아줘요. 이렇게 길이 감아줘요. 대문은 어디다 내야 될까요? 문 위치가 엄청 중요하거든요. 집을 졌어요. 대문은 어디다 내야 될까요? 저희가 서양 집인데 서쪽 양쪽에다 냈거든요. 땡이요. 좋지 않은 동쪽. 물 흐르는 방향을 잘 보셔야 돼요. 물 흐르는 방향.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풍수할 때는. 나중에 이걸 보시고 내 집터 문을 어디다 낼 것인가를 보셔야 돼요. 물이 이렇게 흐르면 예를 들면 여기가 다 담이라고 생각했을 때 문은 어디다 낼까요? 여기다 낼까요? 여기다 낼까요? 여기다 낼까요? 동남남 남쪽이요? 가난해요. 예, 어디에다 낼까요? 누가 부자인가 한번 볼게요. 북쪽에다 내야 되는 거예요. 동쪽에다 내는 거죠. 북쪽이요? 욕심만 많아요. 동쪽에 내는 거. 예? 삼천포로 빠져요. 여기다 할 때는 조금 정면은 아니지만 했을 때 여기다 내는 거예요. 여기 정면 말고 여기. 왜일까요?
도로도 이렇게 있어요. 도로도. 왜 여기다 낼까요? 감아주는 데다가요. 모래가 가장 많이 쌓이는 쪽. 그 다음에 들어오면 여기다가 문을 내는 것과 여기다 문을 내는 것과 이 중간에다가 문을 내는 게 어디가 가장 부자로 살까요? 1번, 2번, 3번. 1번이요. 1번이요? 부자세요. 왜일까요? 그게 들어와서 쌓이잖아요. 들어가면 이만큼은 쌓일 거 아니에요. 네. 들어가면 이만큼밖에 안 쌓여요. 들어가면 이만큼밖에 안 쌓여요. 그러면은 어디가 더 부자일까요? 이렇게 1번이 부자죠. 그런데 왜 우리 집이 계속 가난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기 조치원 소금보살님은 더 재밌는 게 있어요. 조치원 구도가 여기가 조치원이 이렇게. 그런데 물이 이렇게 흘러요. 그럼 소금보살님네는 여기에 있어요. 그런데 여기다 남향에다가 문을 냈어요. 문제 생겼죠. 이게 동쪽으로 해서 남쪽이 되게. 그러니까 문제 생겼죠. 왜 문제 생겼을까요? 여기 물이. 세는 거잖아요. 아니 감아주는데 왜 문제가 생겼을까요? 빠져나오는. 안 쌓이잖아요. 물이 이렇게 와서 들어가기가 좋을까요? 여기다가 문을 냈으면 열리 들어오기가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 문이 있어요. 문이 2개 있으면 안 돼. 하나만 있어야지. 그런데 여기가 사거리 체계예요. 그런데 장사를 해야 되니까 여기가 시장이거든요. 시장. 그러면 문을 여기다 내야 될까요? 여기다 내야 될까요? 이제 두 번째 방법. 물을 못 잡았잖아요. 물을 잡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다가 하게 되면 손님들이 안 들어와요. 여기 동쪽에다 대면 물은 이렇게 들어올지언정 손님이 안 들어와요. 문을 못 찾아서. 그럼 두 번째 방법을 써야죠. 서쪽인데 서쪽 우위 쪽으로 돼야죠. 서북쪽 쪽으로. 그러면 여기가 시장이고 그러면 이렇게 들어오죠. 이해 가시겠어요? 그러면 남쪽에는 문이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첫째, 부자가 되는 집, 가난한에게 사는 집의 차이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체가. 물이 안 되면 길을 봐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물을 가져도 여기다 내면 시장이 형성이 안 돼서 장사가 안 될 것 같다 하면 이때는 시장이 형성된 데가 주가 되는 거예요. 장사니까. 내가 사는 집터면 그냥 여기다 되는 거예요. 내가 시장하고 관계가 없을 땐 여기가 문이지만 내가 장사를 한다 했을 때 시장을 중심으로 문을 내는 게 가장 정확할 거예요. 바람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목혈에다가 집을 짓고 그럼 이미 바람은 다 막지요. 여기서 들어오는 바람을. 그 다음에 여기다가 대문을 내서 여기 쑥 차이지. 이 정도를 채우죠. 여기 대문이 있으면 좋을까요? 대문이 없으면 좋을까요? 대문 있는 게 낫다. 왜요? 바람. 무슨 바람이요? 기가 기억 다르신 거 아니에요? 겨울바람. 대문을 열어놨을 땐 겨울에 바람이 세게 들어와요. 그래서 이런 집은 꼭 대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름에는 대문을 열어놔야 돼요. 부자가 되려면. 겨울에는 얼어서 물이 안 흐를 거 아니에요. 그냥 동장군만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로 대문을 열어놓고 그럼 뭐가 있어야 될까요? 대문을 여름에 맨날 열고 살면 봄서부터 열고 살면 여기 뭐가 있어야 될까요? 쓰레기가 많이 들어올 바람이. 쓰레기가 많이 들어올수록 부자가 될 확률이 높아요. 뭐가 있어야 될까요? 개가 있어야죠. 문 열어놓으면 도둑놈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개를 길러야지. 여기서 길르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개를. 그러면은 도둑놈이 안 들어올 거 아니에요. 개 있어도 도둑 들어와요. 그 똥개라 그렇잖아요. 진돗개 길러야지. 그런데 도둑질 들어오는 집들이 있어요. 꼭. 위치가 잘못되면 도둑이 들어와요. 도둑이 들어와도 쌓이고 계속 쌓이는 집이 있고 계속 나가는 집이 있어요. 그러니까 집 문이 어떠냐가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집들을 자체를 잘 보시고 나중에 집을 진다 했을 때 혈이 정확하게 딱 형성이 되면 바람 풍향을 보고 이런 식으로 집을 지면 돼요. 보통적으로 보면 여기에다가 문을 놓으면 안 돼요 라고 하지만 안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여기다 문을 내면 특히 여기는 여기다 문을 낼 수는 있어요. 여기는 안 돼도. 어떨 때일까요? 돈이 엄청 많아야 돼요. 여기다가 문을 내려면. 이 물 줄기를 바꿔야 돼요. 이렇게. 도로 줄기도 바꾸고 다 바꿔버리면 돼요. 그럼 여기다 문 내고 여기다 문 내면 안 돼요. 부자가 되고 안 되고의 차이는 바로 길에 따라서 문을 어디다 내느냐에 따라서 부자가 되고 부자가 안 되고가 결정돼요. 이해 가시겠죠? 그래서 나중에 사람들 오면 심리 테스트로 딱 해서 너 어디다 문 낼래? 이러면은 딱 나는 요 집이었을 때 여기다 낼래?
여기다 낼래, 여기다 낼래, 여기다 낼래. 그래서 딱 1번, 2번, 3번, 4번 했을 때 요거만 택해도 그나마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걸로 딱 3번을 택했다면 아, 너 가난하게 살겠구나. 그런데 이게 정확하게 백발백중이에요. 집터를 보면 정확하게 나가는 거예요, 이게. 여기다 낼래 하면 넌 명당을 갖고도 호구구나. 들어오기가 힘들어요. 아니 근데 선생님 저희가 서쪽으로 문을 그냥 내려고 했거든요. 예. 근데 서쪽으로 내면 몸이 아프다고 그러더라고. 지관이 그랬어요? 사이비가 그랬어요? 절 스님 사이비요. 모르면 절대적으로 말하지 마세요. 절대 모르면 집터를 이사하라 말라 하지 마세요. 저한테 집터를 구할 때 경험하신 분들 계시죠? 막 짜증 드럽게 나죠. 첫째가 저 은성이 어머니는 아마 하늘 갔다가 천국 갔다 지옥 갔다 했을 거예요. 맨 처음에 집터를 딱 이사하셨는데 아니 딱 계약을 했는데 제가 저한테 딱 왔어요. 흉당이요. 이미 계약은 했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속상해요. 뜰고. 그래서 생물님이 화내셔서? 에? 아니요. 흉당이라고 들어가지 말라고. 재수 드럽게 없을 거라고 팔으라고. 근데 진짜로 재수 드럽게 없었어요. 그것 때문에 우울증까지 왔어요.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돼갖고서 팔았어요. 그 다음에 집을 다시 했는데 딱 가져왔어요. 그때 이미 우울증 걸린 상태였고. 아이고 최고 명당이네요. 그러니까 기분이 확 좋아져서 우울증이 확 나가버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게? 명당 들어가기가 그렇게 어렵고 명당이라고 하기를 간절히 원해요. 사람네들은 제 입에서 제 신도들은. 그런데 전 그렇게 해줄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여기 있는 집, 여기 있는 집, 여기 있는 집, 여기 사거리 체계거든요. 대문은 어디 있을까요? 항상 물은 이렇게 흘러요. 물. 수는 이렇게 흐른다고 가정해요. 그러니까 항상 물 흐르는 방향을 봐야 되고 도로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곳이 중심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는 높아요. 여기는 이렇게 흘러요. 도로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그러면 문을 어떻게 내야 될까요? 요거 하나 때문에 나중에 후회 엄청나게 해요. 물은 이렇게 흐르고요. 길은 이렇게 저게 돼요. 여기 다리가 있고요. 길도 이렇게 있고 다리가 있고 이렇게 길이 있어요. 이렇게. 여기는 하천이고요. 1번, 2번 해주셔야죠. 첫째가 1번, 2번, 3번. 3번이요. 그 다음에 여기 1번, 2번, 3번, 4번. 문을 어디다 내야 될까? 이제 부자가 되는 것. 부자의 꿈을 갖는 것. 어디다 해야 될까요? 문, 1번 문은 어디다 놔야 돼요? 3번. 3번이요? 누가 1번이요? 그럼 부자요. 둘 다. 여기는 제복을 얻을 것이고 여기는 사업을 얻을 것이에요. 여기는 장사가 잘 돼요. 여기는 제복이고.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 제복터냐 사업터냐가 결정돼요. 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리니까 여기다가 하면은 장사들이 잘 되겠죠. 전제하는 여기 시장이 있다던가 상권이 형성했다는 전제하에 경사도는 너무 경사도는 안 돼요. 딱 15도 경사도였을 때. 만약에 30도 경사도 때는 장사 오히려 안 돼요. 경사도가 심한 데는 장사가 잘 안 되거든요. 구멍가게 모를까. 2번은 어디다가 놔야 될까요? 문을. 2번. 2번이요? 또요? 3번이요? 이 도로도 항시 보세요. 1번과 3번에다만 둘 수 있어요. 2번에다 두면 흘러나와요. 3번에다 두면 이렇게 쌓인다고 그랬잖아요. 2번에다 두면 이렇게 되고 저기 1번에다 두면 이렇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항시 칠할 부분에다 놓는 거, 이 문은 칠할, 문의 칠할. 자신 있으면 정면. 정면은 어디에다가 놔야 된다고요? 어디가 정면에 있을까요? 관청들은 정문이 정남향에 있지만 일반 집들은 정남향에다 놓으면 안 돼요. 자신감이 없으면. 그 다음에 3번은 어디다 문을 넣어야 될까요? 1번. 또요? 4번. 4번이요? 약간 가난한 것 같아요. 얼떨결에 부자인 것 같아요. 여기 잡을 때. 여기는 1번과 3번에다가 둬야 돼요. 이 문을 놓는 위치가 이렇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4번은 어디다가 문을 낼까요? 2번과 4번이요? 부자가 된다는 거는 꿈을 깨세요. 그냥 뒷걸음질 하라 부자 되세요. 그냥.
1번과 2번이요. 그런데 여기에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혈에 따라서 문을 내야 되는 거 잊지 마세요. 예를 들면 집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수혈이 이렇게 흘러요. 떼부자가 되는 방법이 여기 있어요. 문 어디다 내야 될까요? 목욕탕 차려요? 1번, 2번, 3번, 4번. 어디가 떼부자 될까요? 1번이요. 1번일까요? 이거는 더 난이도가 높아요. 어디일까요? 이 혈 보셔요, 혈. 혈이 없는 상태에서는 이렇게 막 해도 되는데 4번이요. 혈을 걷을 때는 얘기가 달라요. 4번일까요? 다 가난해요. 순양일 때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순양일 때 다 퍼준다고 그랬죠. 없으면서. 여기는 순양이라 다 퍼주지요. 다 내려가니까. 아니 흘러내리는 게 아니었. 있으면 퍼주고 있으면 퍼주고 그러니까 안 되지. 여기 어디가 있을까요? 여기 1번이요? 1번일까요? 3번. 3번이요. 제가 그 정읍에 여기 신도분 중에 태계 혈자리를 가지신 분이 계셨어요. 태계는 배 중에서 요 혈자리거든요. 여기에서는 이렇게 빨아들여요. 이렇게 안으로. 그리고서 여기를 양계를 꽉꽉꽉 채워요. 그런데 이 태계 혈자리를 만들 수 있는 집터가 바로 요 집터예요. 제가 이 집터면 태계 혈자리를 얼마든지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러면은 떼돈 버는 거예요. 집터가 바로 태계 혈자리예요. 그래서 제가 그 집 팔면 이혼하세요 그랬어요. 왜? 거지가 될 거니까. 왜냐하면 그분들은 엄청 가난한 상태에서 그 동네로 왔거든요. 지금은 그 동네에서 최고 부자가 됐어요. 그 집으로 이사 왔고 저한테 애들 이름을 바꿨어요. 이름 바꾸는 순간 빠바바방 터졌거든요. 6개월 만에. 집을 딱 지을 땐 이렇게 집을 져요. 이렇게 지면 여기다가 창고를 하나 만들어주든 집을 하나 만들어줘야 돼요. 역기역자 집을 져요. 여기는. 그 다음에 여기를 대문으로 삼으면 돼. 여기요. 음이잖요. 음이니까 음은 빨아들이잖요. 어디로 빨아들여요? 집안으로 빨아들이잖요. 집안으로 빨아들이면 좋잖요. 물이 이렇게 흘러요. 빨아들이는 게 좋을까요? 버리는 게 좋을까요? 여기다가 문을 놓으면 버리잖요. 물이 들어오면 빨아들이는 게 좋을까요? 버리는 게 좋을까요? 우리 집에 문을 열어놨는데 먼지가 많이 쌓인다. 명당인데 먼지가 많이 쌓인다면 우리는 부자가 될 수 있는 희망을 가지세요. 우리 집이 항시 깨끗하다 하면 희망을 버리세요. 그 송화가루 날릴 때 빼고요. 그래서 항시 집을 지을 때는 이 어떤 형태로 질 것이냐가 가장 중요해요. 가장 기본이 이게 금혈이요. 금혈에다가 집을 짓는다. 어디다가 대문을 놓을까요? 정남향이요. 어디다가 문을 낼까요? 항시 아셔야 되는 게 정남향일 때는 도로나 이런 거 상관없이 놓을 때는 이때 정문을 놓는 거예요. 이러면 이게 도깨비터라는 거예요. 이게 도깨비터예요. 도깨비터는 이 터가 혈이 꽉 들어가야 돼요. 집을 크게 줘야 돼요. 이렇게. 그렇게 하고서 꽉 들어가야 돼요. 꽉 들어가고 여기가 한 30%, 여기가 70%를 만들어줘야 돼요. 이게 바로 도깨비터를 만드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만드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제가 여태까지 풍수를 했을 때 보면 이렇게 정확하게 도깨비터를 알고 진 집도 없고 알아도 이상하게 져놨어요. 이렇게 지면 도깨비터는 길하고 상관이 없어요. 오직 빨아들일 뿐이에요. 그런데 도깨비는 뭘 상징하죠? 제복신이지만 뭘 상징하죠? 장난이요. 도깨비가 장난 잘 치잖아요. 그래서 도깨비가 장난을 잘 치기 때문에 사람을 갖고 놀아요. 도깨비가 맨 처음에 장난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도깨비전 그거 보면 정확한 거예요. 도깨비전. 우리나라 전래 동화는 실제 사항을 그려놓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동화라고만 생각해서 거기에서 참다운 지식을 못 배우는 거예요. 뭐가 있을까요? 도깨비가 가장 먼저 주는 거. 부를 줘요. 돈을 많이 줘요. 부자가 되게끔 만들어요. 가난한 사람이 로또에 딱 당첨됐을 때 그 기분 엄청 좋잖아요. 막 째지잖아요. 그런데 더 재밌는 건 도깨비가 그걸 즐거워해요. 어린애와 같아지니까. 그리고서 막 놀려고 해요. 그들에게. 그들이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고 막 금덩이가 쏟아지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기분을 즐기는 거예요. 어느 정도 즐기다가 너무 즐기면 짜증 날까요? 안 날까요? 그때부터 어떻게 할까요? 이제 장난을 쳐요. 도깨비가 그 다음에 좋아하는 장난. 없애거나 많이 줬을 때 기분이 엄청 좋았죠. 이제 사업들을 망하게 만들어요. 그럼 그들이 엄청나게 많이 가진 상태에서 없어지니까
사업에서 망하고 이거에서 망하니까 그 사람들이 한숨을 푹 쉴 거 아니에요. 또 그걸 즐겨해요. 너무 재밌어 하는 거예요. 기뻤을 때의 즐거움과 슬펐을 때 사고가 터지고 돈이 갑자기 나갔을 때의 그 슬픔, 그거를 도깨비들이 엄청 즐거워해요. 이 혹부리전 보면 그게 나오죠. 맨 처음에 첫 번째 혹부리는 노래를 불렀더니 혹되어가는 대신에 뭐 줬죠? 금은보화를 줬죠. 용씨꾸러기가 그 얘기를 듣고 도깨비들의 돈을 얻고 내 혹도 뛸 욕심으로 갔지요. 일부러. 도깨비는 승질이 이빠이 났는데요. 그래서 도깨비를 또 약 올렸네요. 그래서 도깨비들이 하나 더 붙여줬지요. 바로 요게 그거예요. 도깨비들은 맨 처음에는 제복적인 돈 복을 주고 그 다음에 부유해갖고 잘 살 쯤 되면 이때 최악을 줘버려요. 도깨비는. 그래서 도깨비 털을 들어갈 때는 항시 경계를 해야 돼요.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도깨비를 어떻게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도깨비 털은 함부로 들어가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이 혈이 이렇게 무서워요. 혈을 설명하면 엄청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혈이 있는 상태에서 집터를 짓는 것과 혈이 없고 도로마를 갖고 집터를 짓는 것은 틀리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러나 이왕이면 혈도 있고 집터도 있는 게 가장 완벽하다는 거 잊지 마세요.